당시에 구민주당이죠. 그 당시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말기 이때쯤에 소위 파크뷰 특혜 분양 분당에 용도 변경 사건이 있었어요. 저희는 이제 반대하고 그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민주당의 일부 또 크게 보면 우리 편에 타격을 주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결국 저하고 몇 사람만 남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내부에 심각한 논의가 있었죠. 이걸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현재의 집권 세력에 타격을 주고 결국은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이었을 거예요. 한나라당에 이 반사 이익을 주게 된다. 적당하게 멈춰라. 이런 요구가 많았어요. 좀 일면 말이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실제로 저희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때문에 당시 민주당이 타격을 꽤 받았어요. 전국적으로.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저희는 이제 하지 말자는 쪽이 있었고 저는 이제 고민이고 많이 떨어져 나가고 고립됐는데 계속 고를 했고 그러다 결국은 그 유명한 검찰 사칭을 도와준 걸로 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구속됐고 그러니까 그때 저는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고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. 제가 그때 정말로 건들기만 해도 아프더라고요. 주변에 다 떨어나 모두가 제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. 그거 봐라. 네 혼자 잘난 척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지 않냐. 정권이 피해를 입지 않았냐. 근데 그러다 이제 한 1년 지나면서 그 후에 우리 저걸 한번 갔어요. MBTI 검사를 하기 위해서 MT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. 검사를 했는데 같이 갔던 의사 한 분이 저를 갑자기 그한테 우는 거예요. 의사가?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? 얼마나 힘들었겠냐. 자기들이 볼 때는 막 강단 있고 워낙 막 외향적인 성격에 막 적극적인 성격이라서 이 정도는 막 가뿐하게 이기는 성격인 줄 알았대요. 워낙 그렇게 보이니까. 근데 그 MBTI 검사를 하니까 소심, 내성적, 막 엄청나게 세게 왼쪽으로 이렇게 쫙쫙. 오른쪽은 거의 없고. 내면이 이런데 실제는 이런데 그걸 어떻게 견뎠냐. 미안하다 이러면서 하시더라고요.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. 좀 억울할 때가 많아요. 저 인간은 원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용기도 많아서 웬만한 건 두려워하지 않아.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 얘기를 한 거예요. 두려움이 없는 것은 사이코패스죠. 재판 자체가 또 고통이죠. 저는 제가 각오하고 선택한 길이니까 그리고 저는 법률가로서 어느 정도 확신도 있으니까요. 아니,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유죄를 하겠냐. 그래서 결국은 뭐 조폭이니 일배니 폐륜, 불륜, 선거법 위반에 형님 한 8, 9개를 다 고발당해가지고 경찰에서 한 절반 털고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. 검찰에서 그중에 될 만한 거 다 골라가지고 한 4개 했는데 1심에서 다 털었을 때는 근데 끝난 줄 알았죠. 이제 고등법원에서 좀 터무니없는 저는 사실 믿고 있었는데 정치를 그만두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신용불량자 38억 만약에 물게 될 상황이 왔다면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있으세요? 플랜 B 이런 거? 플랜 B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무산자의 삶을 살아야지. 무소유의 삶을. 지사님 편이 아니니까 언제나 최악을 우리는 상정을 하죠. 상정을 하고 이게 바로 맷집입니다. 가장 나쁜 경우를 상정을 해놔야 덜 괴로워요. 그리고 정상적 상황이었을 때 기쁘잖아요. 그 상황이 안 됐어. 이렇게. 근데 뭐 정상적인 직업은 가질 수 없고 비정상적인 활동만 가능한 삶이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뭐 하실 생각이셨어요? 그럼 뭐 하실 생각이셨어요? 사람들이 저를 또 찾는 분들이 있으니까 동지를 많이 만드는 일을 해볼까 생각했죠. 전국을 이제 다니면서 어딘가 사비 정도는 주지 않을까. 영 안 되면 여기 출연해가 출연해서 그럼요. 저희 고정 게스트로 모시고 선고를 딱 들어서 소수 의견을 듣는 순간 제가 가슴이 갑자기 뛰더라고요. 진짜 죽을 수 있었구나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결론은 내준 어제 사법부의 역할 되게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한편으로 이 당연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험하게 멀리 돌아왔구나. 그리고 그것은 제가 제일 화나는 거는요. 제 인생에 대해서는 어차피 각오한 거니까 별로 내가 이미 선택한 길이니까 뭐 별로 이제 억울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시간을 버린 거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렇죠. 저희 경기도 1300 그때 당시 60만, 50만 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관계된 일을 하는데 특히 1심 재판 때는요. 일주일에 2번씩 막 새벽 2시까지 막 이 재판을 했잖아요. 증인을 뭐 54명인가 5명인가 신문하고 그 뻔한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형님이 좀 제정신이 아니신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건 검찰이 이미 증거로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. 숨겼어요 또. 영상, 녹취, 형님의 진술 이거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만 보면 사실 재판할 이유가 없었던 사건인데 그걸 다 숨겨놓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낮에 예를 들면 도정해야 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제가 그 증인들 반대 신문사항 준비하고 막 기록 분석하고 왜냐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는데 이게 그조차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언젠가는 몇 번씩 울고 싶더라고요.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. 그렇죠. 이런 지사님에 대해서 우리 김혜경 여사께서 제 아내는 아니잖아요.
제 아내는 제가 옆에서 말을 안 했는데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못 자더라고 보니까. 그 얘기를 아예 지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시고. 해해 웃죠 제가 있을 때는. 어. 막 그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. 네. 아니 안 하면 뭐 딴 거 갖고 살지 뭐. 아, 예를 들면 지사직을 상실하면은. 아니 뭐 잘됐다 뭐 이러기도 하고. 아이고. 그야 빈말인데. 네,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네. 게 아닌가. 배려하신다고. 그 맞습니다. 그런 네. 생각도 들고.